SK하이닉스 160만 원 가는 7가지 이유. 골드만삭스 120만 원, 시티 140만 원, 맥쿼리 140만 원, 그리고 SK증권이 160만 원. 2026년 영업이익은 IM증권 송명섭 애널리스트가 198조를 제시했고 2027년에는 모건 스탠리가 225조를 전망합니다. 1월 30일째 리포트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주가 90만 원대인데 과연 16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추론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서버가 칩 한 개가 아니라 렉 단위로 바뀌면서 메모리 사용량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 세 번째, GPU용 메모리뿐 아니라 일반 메모리 저장 장치까지 전부 수요가 터지고 있다는 점. 네 번째, 엔비디아뿐 아니라 구글, MS, 메타, 아마존까지 자체 AI 칩을 만들면서 HBM 주문처가 사방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다섯 번째,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만 폭발하는 구조적 부족 상황이라는 점. 여섯 번째, 나스닥 ADR 상장이 검토되고 있고 현실화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일곱 번째,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밸류에이션상 160만 원이 숫자로 도출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AI 추론의 시대, 왜 메모리가 더 필요한가? AI가 똑똑해질수록 필요한 건 GPU가 아니라 메모리입니다. AI가 돈을 버는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습입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넣고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추론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AI가 답을 내놓는 과정이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 추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날씨 알려줘 하면 한 줄 답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내 일정 확인하고 날씨 체크하고 우산 필요하면 알려주고 근처 카페도 추천해줘 같은 걸 AI가 스스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요즘 주목받는 에이전트 AI가 바로 이겁니다. 브로드컴은 2024년 9월 4일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이 지능을 만들고 추론이 지능을 수익화한다. 투자 한동을 회수하려면 추론 고도화가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추론할 때 왜 메모리가 더 필요할까요? AI가 추론할 때는 대화 내용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뭘 물어봤지? 이 맥락에서 다음에 뭘 말해야 하지? 같은 정보를 전부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이걸 KV 캐시라고 하는데 AI가 똑똑해질수록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AI가 한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맥락을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합니다. 연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느리면 GPU가 대기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메모리 병목입니다. 젠슨화는 2024년 8월 엔비디아 실적 컨콜에서 추론 컴퓨팅 요구사항이 100배, 1000배가 아니라 10억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이 추론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딥시크입니다. 딥시크가 2026년 1월 12일에 엔그람이라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AI 모델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라는 문장을 만들 때 SK하이닉스를 계산위로 내놓고 다시 연산해서 메모리를 내놓고 또 연산해서 반도체를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계산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딥시크가 발견한 건 자주 반복되는 패턴들은 메모리에 저장해놓고 바로 꺼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서울이 나오는 것처럼 자주 쓰는 건 외워두는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 결론은 연산량을 고정시키고 메모리 용량만 늘려도 AI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GPU를 더 사는 것만이 아니라 메모리를 더 꽂는 것 자체가 AI 성능 향상의 방법이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2026년 1월 테슬라 실적 컨콜에서 3, 4년 뒤 테슬라 성장을 가로막을 최대 요인은 AI 로직 칩이 아니라 메모리 공급 부족이다. 현재 미국 내 최첨단 메모리 팹은 문자 그대로 제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리하면 AI가 학습할 때도 메모리가 필요하고 추론할 때도 메모리가 병목이고 딥시크 엔그램처럼 결과를 저장하고 꺼냈을 때도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학습, 추론, 저장 이 세 단계 전부에서 메모리 병목이 안 생겨야 AI 성능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유 두 번째, 렉스케일의 시대. 서버 한 대가 아니라 창고째 굴린다. 서버가 칩 단위에서 렉 단위로 바뀌면서 메모리 탑재량이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PC를 조립한다고 하면 CPU 하나, GPU 하나, 램 몇 개 꽂으면 끝입니다. 예전 AI 서버도 비슷했습니다. GPU 여러 개를 하나의 보드에 넣어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렉스케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렉은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가 쭉 꽂혀 있는 큰 철제 선반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PU를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이 렉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만들어서 통째로 납품합니다. NVL72 기준으로 하나의 렉에 GPU 72개와 CPU 36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답재되는 HBM이 20TB, 일반 메모리가 18TB입니다. 다음 세대인 베라루빈 NVL144에서는 GPU가 144개로 드러나고 일반 메모리가 54TB로 3배 증가합니다. 그 다음 루빈 울트라 NVL576은 GPU 576개에 HBM 144TB, 일반 메모리 216TB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는 미래 AI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정교한 월드 모델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거대한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GPU 옆에 HBM에만 돈이 몰렸는데 지금은 이 세 층 전체로 돈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새로 내놓는 루빈 CPX라는 추론 전용 칩에는 HBM 대신 GDDR7이라는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2025년 9월 5일 전자신문. 베라루빈의 CPU에는 SOCA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반 메모리가 소켓 방식으로 탑재됩니다. CT가 추정한 SOCAM 시장 규모는 2026년 기준 모바일 D램 수요의 32%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범용 D램의 이익률이 오히려 HBM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HBM의 매출 총 이익률이 62%인 반면 범용 D램은 70% 이상이 예상됩니다. HBM은 만들기가 훨씬 어렵고 패키징 비용이 높은데 범용 D램은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대신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익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정리하면 GPU용 초고속 메모리도 일반 범용 메모리도 SSD도 전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HBM만 받았던 AI 수혜가 지금은 메모리 산업 전체로 퍼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 세 가지를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유 4. 엔비디아 너머의 수요. 빅테크가 전부 자체 AI 칩을 만든다. 엔비디아 한 곳이 아니라 구글, MS, 메타, 아마존까지 자체 칩을 만들면서 HBM 주문처가 사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GPU가 중심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 AI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이 칩들에도 전부 HBM이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1월 26일 추론 전용 AI 칩 마이야 200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12단 HBM3 6개가 탑재돼 총 216GB 용량이 들어갑니다. SK하이닉스가 단독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7세대 TPU 아이언우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HBM3E를 공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216개 칩이 1.77PB의 HBM을 공유하는 슈퍼팟 구조입니다. 메타도 올해 상반기 중 3세대 자체 AI 칩 MTIA V3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TSMC 3나노 공정으로 양산되며 기존의 LPDDR5를 쓰던 것을 이번에 HBM3E로 교체합니다. 2026년 2월 4일 매일경제. 메타가 HBM을 탑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완전히 새로운 수요처가 열리는 셈입니다. 아마존 AWS의 트레이니엄도 세대를 거듭하며 HBM 탑재량을 늘리고 있고 2027년에는 구글의 8세대 TPU, 아마존의 4세대 트레이니엄, MS의 마이야 300 등의 6세대 HBM인 HBM4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2026년 1월 26일 헤럴드 경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AI 서버 시장에서 ASIC, 자체 설계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27.8%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월 4일 파이낸셜 뉴스는 메모리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구글과 MS의 AI 칩에는 이미 HBM이 들어가 있고 메타까지 합류하면서 수요처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SK하이닉스의 HBM 고객이 사실상 엔비디아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구글, MS, 메타, 아마존이 전부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GPU든 ASIC든 어떤 칩을 쓰든 HBM은 필수이고 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유 5. 구조적 공급 부족.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 수요는 폭발한다면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HBM 투자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HBM을 만들려면 기존 범용 D램 생산 라인을 전환해야 하는데 HBM 하나 만드는데 일반 D램의 3배 이상 웨이퍼가 들어갑니다. HBM을 많이 만들수록 일반 D램은 자동으로 부족해지는 구조입니다. 새 공장 건설도 시간이 걸립니다. 마이크론의 아이다호 팹은 2027년 이후,
SK하이닉스의 용인팹은 2028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최소 1, 2년은 공급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마이크론은 2025년 9월 25일 실적 컨콜에서 핵심 고객 수요의 절반에서 3분의 2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4분기 컨콜에서 고객사의 2026년 HBM 수요가 당사 공급 유무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전례 없는 상황, AI 메모리 수요 급증, 공급은 단기간 늘기 어렵다 언급했습니다. 세 회사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뀐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LTA, 장기 계약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분기마다 출렁거렸습니다. 그게 반도체 시클리컬의 본질이었는데 지금은 고객사들이 먼저 가격과 물량을 확정하는 단연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플조차도 메모리 계약을 연간에서 분기 단위로 바꿨습니다. 2026년 1월 말 애플 실적 컨콜. 웨스턴 디지털은 2028년까지 가격과 물량이 포함된 LTA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컨콜에서도 과거 LTA는 느슨한 계약이었는데 지금 논의 중인 LTA는 강한 상호 커미트먼트다. 단연으로 하고 싶어도 캐파가 없어서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이클이 길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가격이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이 장기간 유지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DDR5 메인스트림 가격이 4달러에서 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 18년 DDR4 사이클 때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은 스마트폰 같은 소비장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B2B 캐펙스 사이클입니다. 고객이 빅테크이고 계약이 단연이고 수요 가시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이클이 길어지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됩니다. 변압기 업종이 AI 전력 수요로 PER 1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메모리 산업도 시클리컬에서 구조적 성장으로 인식이 바뀌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U 6. 나스닥 ADR 상장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같은 실적에 두세 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PER은 약 11배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약 29배입니다.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거의 2배를 벌고 있습니다. 실적은 압도적으로 좋은데 주가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2025년 12월 9일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6%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검토되고 있는 방식이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이지만 방식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사주 전체 지분의 2.4%, 약 1,740만 주를 미국의 예탁기관, JP모건, BNY 멜론 등에 맡깁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이 이 주식을 기초로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만들어서 미국 증시에 올립니다. 새 주식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 기반이므로 지분 희석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헤럴드 경제에 나온 것입니다.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기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편입입니다. SOX를 추종하는 초대형 ETF인 SMH, SOXX에 들어가면 수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TSMC와 ASML도 ADR을 통해 SOX에 편입돼 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MTN 뉴스 분석에 따르면 ADR 상장을 하면 접근성 문제로 SK하이닉스에 투자하지 못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남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2025년 12월 자사주 소각도 좋지만 ADR 상장 역시 거버넌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 회사와 주주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11배 받던 멀티플이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강력한 주가 상승 동력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 허용과 손자회사 지분 투자 규제 완화가 100%에서 50%로 완화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DR로 글로벌 재평가를 받고 SPC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구도입니다. EU 7. 밸류에이션, 숫자로 도출되는 160만 원. 전 세계에서 100조 원 이상 버는 기업의 PER이 한 자릿수라면 그건 저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소 101조에서 최대 198조입니다. 중간값을 잡으면 대략 140에서 150조 수준입니다. 2027년은 130조에서 225조까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에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 기업의 PER이 3에서 6배라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을 보면 순수 SSD 회사인 샌디스크가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57%로 제시했습니다. 시총 대비 PER이 약 6배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SSD도 팔고 HBM도 팔고 범용 D램도 팔고 SOCAM도 만들고 GDDR7도 만듭니다. 샌디스크보다 캐파도 높고 이익률도 더 높은데 멀티플이 샌디스크보다 낮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별로 계상하면 이렇습니다.
보수적으로 PER 8배 적용, 목표 주가 약 100만 원대. 중립적으로 PER 10에서 12배 적용, 120에서 140만 원. 마이크론 수준 PER 15배 적용, 160만 원 이상. ADR이 현실화돼서 미국 시정의 멀티플을 받기 시작하면 이 숫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1월 30일에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을 225조로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에 PER 10만 적용해도 시가총액이 2250조가 됩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3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지만 160만 원이란 숫자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 사이클이 시클리컬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라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필연적이란 점입니다. 변압기가 그랬고 TSMC가 그랬습니다. 메모리 산업도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리스크 체크, 이것만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 CXMTY 같은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이 있고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HBM4 세대부터는 삼성전자가 본격 진입하면서 SK하이닉스의 선두지위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HBM4 이후에는 로직 다이를 TSMC에서 만들어야 하면서 이익의 7에서 9%가 빠져나가는 구조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하나같이 메모리가 병목이라고 말하고 있고 공급은 미처 막혀 있고 장기 계약 구조로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는 이 구조에서 160만 원이란 목표가가 과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보수적인 건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AI는 학습을 넘어 추론, 에이전트,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고 메모리 수요는 이제 시작입니다. 둘, 공급은 막혀 있고 장기 계약 구조로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길면 리레이팅은 필연입니다. 셋, ADR 나스닥 상장이 검토되고 있고 현실화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글로벌 멀티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K증권 160만 원, 메리츠증권 145만 원, CT는 140만 원. 이 숫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SK하이닉스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